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영어 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쉽고 빠르게 다 잘하게 해주는 새로운 영어를 가르치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어 회화에 필요한 문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정리해서 말하기 좀 힘든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문법을 몰라서 영어 회화를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10여 분 안에 영어 회화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딱 정해드리고 그 활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본식 문법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나 새로운 영어 학습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문법은 무엇이냐? 저는 문법 단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바로 문법을 나타내는데 문법도 결국은 이런 단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법 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문법 단어의 종류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문장을 말하다 보면 짧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명사류 문법 단어, 즉 명사 종류의 문법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중간 기류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술류, 서술어 종류의 문법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길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류,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는데 전류 문법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법 단어 정리는 명사류 문법 단어, 서술류 문법 단어, 전류 문법 단어에 맞춰서 영어 회화 문법 단어를 정리해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문법책이나 문법 강의도 이런 식으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문법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명사류 문법 단어를 언제 쓰는 거냐? 짧게 말하고 싶을 때 그때는 명사류라는 말은 즉 명사 종류를 의미하는 건데 명사 종류인 명사, 대명사, 명사구와 관련된 문법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명사의 수를 표현할 때 그때는 명사의 복수형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불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복수형이라는 문법이 들어가는데 명사에다가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는데 단어의 끝이 o, s, x, ch, sh 등으로 끝날 때는 복수형을 쓰더라도 es를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싶으면 이 들자를 보면 복수형이니까 일반적인 단어 s를 붙이면 되겠구나. 두 번째, 상자를 날라라. 이 상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박스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하나만 나르라고 하면 어박스지만 만약에 1시간 동안 상자를 나르라 한다면 상자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상자가 여러 개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에서는 상자들 이런 식으로 들자를 잘 안 씁니다. 문맥상 알 수 있다는. 그렇지만 영어는 단복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없더라도 들자가 이렇게 알아서 복수형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안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영어로 바꿀 때는 눈이 꼭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들이 없더라도 is라고 복수형을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수형, 복수형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규칙 복수형. 우리나라 말은 규칙으로 복수형 붙이고 싶으면 들자 붙이면 되지만 영어에서는 불규칙도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fit이라는 단어는 foot, child는 children, sheep은 또 단복수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야 될 때 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는 명사 발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관사가 발달되어 있고요. 첫 번째, 언제 쓰느냐? 불특정한 것을 나타내야 할 때는 부정관사라는 걸 씁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불특정한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소녀가 아니다. 불특정한 소녀가 아니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내가 짧게 말하고 싶어서 명사를 사용할 때 불특정한 걸 말하고 싶을 때는 어를 부정관사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지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정관사 덜을 씁니다. 정자도 정해져 있다. 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정관사 문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소녀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정관사 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나는 무대 위에 있는 소녀를 안다. 그냥 소녀니까 어를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에는 더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영어식 사고로는 뭐냐? 이 소녀는 일반적인 불특정한 소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대에 있는 소녀잖아요. 무대에 있는 소녀는 저기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국말에는 굳이 그라고 안 붙여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덜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덜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셔야지만 이 정관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관사에 대한 내용은 또 수업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무관사.
난 종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잖아요. 그 보내는 의미를 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해. 즉, 이 사랑이 원래 그 뜻, 사랑을 쓰인다면 이렇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사의 의미를 부가해 형용사 부사로 사용할 때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나는 서울에 산다라는 명언은 I live in 서울입니다. 원래 이 서울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전치사 in을 붙임으로써 뭐가 됐죠? 부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다. 여기다 in 서울이죠. in 서울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이 병원을 꾸며준 형용사 역할이 됐는데 명사류에다가 이 전치사를 붙이면 이렇게 형용사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치사엔 뭐가 있느냐? 10대 전치사라고 해서 전체 전치사 사용의 90%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할 때 이 애가 in의 역할을 하고 7시로 약속을 한다 할 때 for의 역할을 하고 치곤, 4월 치곤 할 때 이게 for가 되고요. 친구 때문에 할 때 때문에가 because of가 아니라 for가 되고 영어로 in이 됩니다. 즉 이런 조사들이 바로 전치사고 이 전치사들은 명사에 붙어서 이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 30대 전치사는 10%를 사용하는데요. 10대 전치사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한 개당 뜻이 막 5가지,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90%를 사용할 수 있다면 30대 전치사는 한 개가 하나의 뜻에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 할 때는 without 쓰시면 되고 in에 하고 싶으면 within, 너 대신에 할 때는 instead of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술류 문법 단어 중간기를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서술어 종류인 동사, 형용사, 부사를 써야 되는데 그때 관련된 문법 단어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할 때 설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형용사류를 쓰세요. 그때 필요한 형용사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첫 번째,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의미로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즉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필요할 때는 동사에다 그냥 ing 붙이세요.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고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소녀라고 뭐뭐 하고 있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ing 붙이시면 되고요. 나는 달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즉 이다 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동사에다 ing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뭐 되어진이라는 뜻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동사의 의미로 만들어진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면요. 그냥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규칙형은 뭐냐? 방문되어진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동사에다 ed 붙이시면 방문되어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불규칙형은 망가진 의자를 하고 싶으면 이 망가진의 과거분사형을 외워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서술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을 서술하고 싶어요. 나는 다음에 나에 대해 서술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어요. 그때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동사를 해당되는 문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사의 뜻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는 조동사를 쓰십니다. 간다, 먹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간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라고 뭔가 동사의 의미에 덧붙이고 싶어요. 그때 해당되는 조동사를 외워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간다가 아니라 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갈에 해당되는 위를 넣으시면 되고요.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뭐가 해야 한다 의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해당되는 단어를 외워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시간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시제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즉 내가 갔다라는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때는 불규칙으로 went 외워서 쓰시고요. 방문했다라는 과거를 표현하는데 이 규칙일 때는 동사에 ed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다. 요거 한 적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완료를 쓰고 싶구나.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갈 것이다. 미래 쓰고 싶으면 조사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 조동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서술어의 동작과 상태를 구분할 때 서술의 동작과 상태를 구분할 때 의미에 해당되는 문법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동작으로 먹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eat 생각하시면 되고 마시다는 drink 동작은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생각하다는 think 한다 이것도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늦다라는 표현을 할 때 늦다가 late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be late 2단어고요. 쪽팔리다도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는 한 단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be embarrassed라고 be 플러스 형용사 형태가 나야 되고 뛰고 있다도 한 단어가 아니라 뛰고 있는 상태이다. be 플러스 형용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서술어로 말할 때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나눠서 특히 상태일 때는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인지 be 플러스 형용사 상태로 가야 되는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영어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게 되십니다. 네 번째, 동사의 뜻을 가진 명사, 형용사, 부사를 내가 만들어 사용하고 싶어요. 그때 바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제 쓰느냐? 책상이나 의자처럼 그냥 명사가 아니라 성형수술에서 동사의
로부터 태어난 형용사 부사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뒷부분 바꿔버린다. 것이, 것을, 할 이렇게 바꾼다면 영어는 이렇게 앞으로 to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하고 싶으면 to swim 붙이시면 되고, 수영하는 것이라고 바꾸고 싶으면 to swim, 수영할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to swim, 수영하기 위해, 수영하기에, 수영하니까, 수영한다면, 수영하다니 다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to swim, to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다섯 번째, 동사의 뜻을 가진 명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사에다가 ing 붙이시면 됩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동명사로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수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수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런 말이 필요할 때 영어는 그냥 그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류 문법 단어. 길게 말하고 싶을 때, 즉 나는 희망한다. 나는 길게 말할 때 네가 아주기를, 뭐가 뭐뭐 하기를 이렇게 말한 게 길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전류인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때 관련된 문법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길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맨날 주어를 짧게 나는, 목적어를 빵을, 보호를 학생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바로 전류로 말하기에 필요한 명사적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뭐가 뭐뭐 하는 것은 뭐가 뭐뭐라고, 뭐가 뭐뭐인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를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접속사 that, if, whether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가 죽었다 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라고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that이고,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지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지를 해당되는 접속사가 바로 명사적 접속사 whether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누가 언제 어디 무엇을 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의문사, 이런 의문사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먹었는 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무엇으로 해당되는 what이라는 의문사가 필요하고요. 그녀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렇게 길게 말하고 싶을 때도 이 어떻게가 바로 how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지만 쓰실 수 있고요. 항상 위치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가 뭐뭐라는 것을, 뭐가 뭐뭐라는 든지라고 말하고 하고 싶을 때는 관계사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내가 들었던 것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what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녀가 산 무엇이든지, 즉 뭐뭐이든지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whatever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막연한 명사를 내가 길게 수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막연한 명사를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관계대명사 이것을 쓰는데, 무슨 소리냐? 빵이라는 막연한 명사를 내가 먹었던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뭐냐? 이 니은에 해당되는 관계대명사가 뭐냐? 바로 이렇게 앞에다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녀가 산 장난감, 이 장난감에 대해서 내가 그녀가 샀다고 길게 설명하고 싶으면 바로 문장 수식하는 역할은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위치를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길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때는 관계부사라는 걸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그녀가 살았던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 내가 그녀가 살았던이라고 길게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니은에 해당되는 where로 바꿔주시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되고요. 그가 늦은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싶으시면 이 니은에 해당되는, 은에 해당되는 when을 붙이셔서 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추수한 명사를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동격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소문이라는 말, 내가 그가 죽었다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요, 다는이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을 that이라는 문법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 절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길게 부가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부사절 접속사, 부사 접속사, 구접속사, 복합관계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필수 끝에, 즉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나고 내가 길게 시간,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때 부사 접속사인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문법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행복했어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라고 시간을 길게 볼 때는 이때에 해당되는 접속사 쓰시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되고요.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너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해당되는 부사 접속사 쓰시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수 끝에서 길게 구 접속사로 말하고 싶을 때, 이 구 접속사나 부사 접속사나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접속사들은 한 단어로 되어 있고 이 단어는 두 단어나 세 단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so that 주어 동사,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란 이 접속사는 세 단어짜리 구 접속사 쓰시고 as soon as 쓰시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필서 끝에서 이제 내가 뭐뭐마다, 뭐뭐든지, 뭐뭐지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길게. 그때는 이 복합관계사라는 어려운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네가 여기 올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ever 붙은 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때마다니까 whenever 주어 동사 쓰시면 되고, 그녀 어디에 가든지, 뭐뭐든지라고 표현을 쓰시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ever가 들어간 표현 wherever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ver she go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딱 정해드려서 활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몇 번 복습해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언제 어느 상황에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정리가 되셔서 실제로 영어 회화의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어로 한국인 모두가 프리토킹 할 때까지 10만 시간 영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